두 직선의 교점, 자, 두 가지 방법. 그냥 직선으로만 본다면 그냥 교점을 구해버려도 되지. 그냥 교점을 구해버려도 되지. 그냥 둘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버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배에서 더하자. 2배에서 더하면 사라지고 7x는 마이너스 21.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플러스 6, 마이너스 4, y좌표가 4네요. 됐냐? 따라서 이거랑 원점 지나간 다음에 두 개 지나가는 직선식 쓰면 끝. 됐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겠네. 됐지? 그 다음 나중에 원을 대비하여 이렇게도 할 줄 알아라 그랬지? 요 항등식 틀을 이용하는 방법.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을 이렇게 틀을 짜서 여기에다가 그 직선을 넣는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0 만들고 넣어야 돼. 따라서 이거 2를 얘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항등식으로 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는 0이 되고 동시에 얘가 0이 된다라고 이후에 할 작업이 이거잖아. 그거를 내다보고 이제 식을 마이너스 1 넘겨서 이렇게 해놓고 요 부분만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0으로 돼 있네. 요 부분만 넣는 거고. 그리고 이거 여기다 넣던 여기다 넣던 얘를 여기다 넣던 상관없다 그랬다. 마음대로 해라. 편한 대로 해. 뭐 얘가 좀 숫자가 여기 1 있는 거 여기를 넣자. 얘는 이대로 넣게. 반대로 넣어도 당연히 K값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나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 딱 작성해 주시면 이게 이제 이 식 자체가 바로 둘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식. 그럼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 xy에 0을 대입해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나중에 원에서는 이 방법을 해야 그나마 편하기 때문에 지금 직선으로 할 때 잘 연습해 두라 그랬지.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10인 게 나왔으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10 집어넣어줘.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리하면 직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것도 그냥 계속 아까 그 항등식 원리를 이용해도 되고, 얘는 이제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시선을 봐야 되지. 이러면 x 빼기 1,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y 플러스 1. 따라서 요 하얀색 직선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는 해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게 x는 1이라는 직선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라 자연스럽게 둘의 교점, 단지 제 지금 그냥 단지 교점을 아까처럼 연립하면서 생쇼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은 거야. 따라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항등식 틀 짜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얘는 워낙 모양이 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y는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찾아도 괜찮지. 그냥 직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고 봐도 되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지. 이러면 얘가 0이 될 때 m값이 무시가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뭐지? 그래서 뭐 아까 항등식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식은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말해줬지.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설정돼 있다는 거 마지막에 답 쓸 때 조심해. 얘가 기울기가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으로 잡혀 있어. 됐냐? 그 점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리러 갑시다. 자, 이 직선은 알려준 직선이니까 y눈으로 정리해서 그려줍시다. 3, 4분면에서 만나라 그랬네. 자, 일단 얘를 그리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좀 널찍하게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요 정도 되겠지. 또는 워낙 쉽게 생겼으니 x절편 구해도 되고 x절편도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자 그려줍시다. 됐지. 해서 얘가 이제 저 노란 아이 요 자식이랑 한 점에서 3, 4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어.
근데 이 자식에 대한 특징이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 보자.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만나야 하지. 따라서 지금 요때부터 요때까지네. 요 둘 사이지. 요 둘 사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찾아줘야 될 두 직선이 요 놈이랑, 근데 얘는 그림을 좀만 잘 그려도 바로 알 수 있지. 이렇게 평평한 직선, y는 이라는 직선이잖아. 얘는 요 직선 찾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지나가는 요 직선 찾아야 되겠네. 요 두 직선 찾아주면 되겠네. 됐지? 얘는 이미 찾았어. 얘는 그냥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고, 실은 지금은 이거보단 기울기가 중요하지.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평지잖아. 0. 기울기 볼 때 내가 여기 오른쪽 끝에 뭐라 그랬다. 기울기 그냥 여기다 적어라. 얘가 기울기가 0이야. 요게.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몇이지? 좌표로 잘 써볼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0이고 요 점이 지금 1, 마이너스 1이지. 자, 기울기 재면 어떻게 돼?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이거 빼기 요거 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요 자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요 영역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 이렇게 들게 되면 이거는 여기 보는 거야.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다. 즉 지금 이거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커지는 방향, 작아지는 방향 조심해요. 잘 봐. 어쨌든 따라서 기울기는 얘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며, 경계선은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서 만나야 돼. 4분면은 이렇게 축 위는 4분면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 붙이면 안 되고. 근데 주의사항이 여기가 m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줘야지. 그럼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좌우 잘 바꿔주고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겠네. 자, 이때 어떤 아이디어를 썼었는지 잘 보도록 하자. 일단 점은 뭐 이런 거 점 다 나와 있고, 점 좌표들 다 잘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뭐 됐고. 요거 봐야겠네. 자, 사각형 요 놈의 넓이가 얘보다 4만큼 넓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할 일은 쟤네들의 식을 써야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각형이 다 졸라 지저분하게 생겼어. 이거는 뭐 평행사변형도 하다못해 사다리꼴도 아닌 그냥 사각형이지. 아무 특징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이 더럽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식으로 세우려면 꽤 길어질 건데, 그래서 내가 이때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냐. 여기 파란색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하자. 노란색 영역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거든. B가 A에 더하기 4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이 여기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림을 잘 보다가 얘네가 이뻐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성형수술을 좀 해줘라.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 블럭이 보일 거야. 즉 이 식은 저기 조그만한 별을 좀 생각해 보면 양변에 저 플러스 별을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도 돼. 즉 이 식은 이렇게 해도 당연히 똑같이 성립하는 식이 될 거거든. 양변에 플러스 별을 해가지고 A와 B에 붙여줘도 이거 같은 식 맞지? 됐냐? 근데 뭐가 편해져? 얘를 구하는 것보단 이거 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도 A를 직접 저 더럽게 생긴 걸 구하는 것보다 이걸 구하는 게 훨씬 편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노란색, 파란색 도형 초기화 시킵시다. 이거 노란색 그려보면 이뻐 도형이 그냥 삼각형이 되잖아. B 더하기 별은
이제 좀 애가 못생긴 사각형에서 이쁜 직각 삼각형으로 변신했지. 마찬가지로 요 A 플러스 별도 이쁜 직각 삼각형으로 바뀌었고 여전히 요 힌트를 사용한 요거는 그대로 유효하고 맞아? 즉 요렇게 바꿔줄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내야 됐지. 이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기가 괜찮아졌어. 자, 저 노란색 직각 삼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밑변은 고정이거든. 4. 그 다음 파란색 직각 삼각형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얘도 위쪽은 4거든.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위해서 이제 문자 잡아줘야지. 얘네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막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문자 2개를 잡아. 문자 2개로 잡고 내가 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뭘. 여기를 A라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요 힌트부터 완성하자. B 플러스 별이 요거의 넓이지. 즉 저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니까 2A는 요 넓이가 요 넓이지. 2B 플러스 4다. 따라서 A는 B 플러스 2식 하나 찾았고 문자 2개인데 등식이 하나니까 힌트 하나만 더 쓰면 되네. 힌트 쓸 거 여기 남은 거 하나 더. 기울기의 곱 있죠. 그래서 기울기를 그림으로도 찾을 수 있어라 라고 첫 시간부터 계속 그림으로도 찾고 식으로도 찾아라 라는 얘기를 했을 거야. 다시 리셋해서 보면 요 직선 OD라는 녀석이 바로 여기 라인이거든. 기울기 나오잖아. 오른쪽, 왼쪽, 위, 아래까지 잘 따져야 돼. 플러스 4분의 플러스 A네. 맞냐? 따라서 저 OD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A. 그 다음 여기 C2라는 기울기는 요 자식이거든. 근데 요 자식은 아까 여기로 떼와서 보면은 요 부분이지, 요 부분. 그럼 이 자식은 기울기가 뭐야?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B야. 따라서 저 파란색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B니까 요게 지금 곱한 게 마이너스 16분의 5라고 준 거구나 찾으면 끝났네. 양변에 마이너스라 해주고 16 날려주면 AB는 15다 이렇게 나오네. 둘이 연립하면 되지. 이건 뭐 그냥 대입해버립시다. 그럼 B 플러스 2 곱하기 B는 15다 해서 B 값이 나오겠네.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15는 0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인가? 따라서 B 값은 3 아니면 마이너스 5인데 그림으로든 뭐가 됐든 이제 진짜 배기를 찾으러 가야 돼. B가 뭐였어? B가 길이 아니었냐? 뭐야 이거? 꺼져. 음수 안 됨. 3이겠네. B가 3이면 A는 5겠네. 구하는 건 뭐야? C2의 방정식? 요거 방정식? 파란 거 기울기 이미 알잖아. 파란 거 기울기가 지금 B가 3이 되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고 Y절편 여기 6인 거 0,6인 거 쓰는 게 제일 편하지.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6이 정답이 되겠네. 또는 뭐 보기에 다 풀어진 형태로 돼 있으면 양변에 4 곱해서 이런 건 이제 만약에 객관식이야.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보기가 전부 다 요 스타일로 고쳐 있으면 넘겨서 정리하면 되지. 됐지?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또 말 바뀌어 있네.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그림일까? 알아내야지 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 직선을 이렇게 긋잖아. 이렇게 그으면 이거는 지금 좌표 평면이 몇 조각 난 걸까? 이게 이제 아까처럼 걷지만 실은 이제 직선 이게 2개가 평행하고 이러면 이렇게 잘리는 게 이게 쫙쫙 잘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지금 칠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이 난 거야. 그치? 그런 뜻이야, 지금. 4조각이래. 어떻게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잡아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빨리 찾아내야지. 4조각.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봐. 평행일까? 그래서 셋이 평행시켜 놓으면 이거네. 4조각이지. 맞아? 됐냐?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세 직선이 평행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두 개 평행에 하나 이렇게도 해보고 아니야 얘는 6조각이야. 그럼 막 셋이 직선이 가장 더러운 경우가 이런 거지. 야 이러면 이거 몇 조각 났냐?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 6조각, 7조각이나 나요 이러면 이건 아니야. 그 다음 그래도 또 이제 봐야 될 게 셋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도 1, 2, 3, 4, 5, 6이네. 맞아?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좌표 평면이 몇 등분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4조각이 나려면 셋 다 평행이구나 찾아내면 되겠네. 그럼 이제 할 일은 알겠지. 일단 전부 다 y는으로 잘 고쳐봅시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런 놈들, 이런 애들 생각은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노란 거는 일단 첫 번째 1단계 b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즉 여기 좀 조심해야 돼. b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은 해주셔야 돼.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얘도 근데 얘 때문에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이미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이 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막 만약에 세 직선이 평행이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셋 다 y는 몇 이것도 세 개 평행이잖아. 그지? 근데 이미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확정난 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다 필요 없네. 됐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이게 이제 y는으로 고쳐서 평행 조건을 쓴 거고 당연히 요 버전의 조건을 쓰셔도 됩니다. y는으로 정리하지 말고도 쓰는 평행 조건 있었잖아. 2x 플러스 by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 저기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이제 셋 다 평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확정되어 있는 x, y 계수가 확정되어 있는 게 있지. 따라서 얘네들이 평행할 조건 빠르게. 이래도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이러면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얘랑 얘도 평행할 수 있지. 평행할 조건은 요거지. 왜 이래 이거. 이러면 얘도 a는 2분의 1 바로 나오네. 됐냐? 그래서 내신 때는 요 표에서 내가 요 버전의 얘네들도 쓸 줄 알아야 방금처럼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 미세하게나마 저런 게 다 이제 시간 절약하는 거야. 시험 시간대 시간을 남기는 거야. 이제 여기 할 차례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저거 공식을 참 진짜 이 공식을 왜 이렇게들 못 외워가지고 진짜 나올 때마다 선생님 못 알아요? 진짜 진짜 이거 좀 잘 좀 외워봐. 이거 방학 때 한번 외우긴 했잖아. 기억은 나? 일단 지금은 한번 그래도 방학 때는 이제 빨리 한다고 넘어갔지만 유도하는 것도 한 번은 보여줘야지. 내신이 코앞인데 그지?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할 짓은 좌표 평면에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무슨 기술들을 배웠지? 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아니면 두 점 사이에 뭐 몇 대 몇 내분점 구하는 방법 아니면 점 3개 가지고 삼각형 하나 생성해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이렇게 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 직선 와가지고 직선 갖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 뭐 평행할 때 성질이 뭔지, 한 점에서 만날 때, 아니면 수직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했어. 그제?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직선과 점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 직선이 하나 쓱 지나가고, 바깥에 점떼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재는 방법이다.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어떻게 재야 돼? 나랑 내 머리랑 이 벽이랑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이렇게 최단 거리로 수직으로 꽂아서 거리를 재야 되지. 이렇게 재놓고 이거랑 내 머리랑 거리라고 하지 않지. 당연히 거리를 재려면 수직으로 냅다 꽂아야 되지.
즉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빵 꽂아가지고 여기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다시 한번 공식 자체도 좀 잘 외워놓도록 해라. 그러니까 딱 이 경우지. 딱 요 경우야. 딱 이 경우. x1, y1이라고 놓고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은 이렇게 고쳐져 있을 때가 제일 보기 좋아. 그러나 물론 앞에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특수하게 직선들을 이런 모양으로 놓는 문제들도 많이 봤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거의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잘 등장하진 않아. 그러나 즉 직선은 결국 이런 모양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될 건데, 내신 끝난 이후에도 2, 3학년 대수 미적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딱 유일하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만큼은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랑 저 점하고 거리 재고 싶으면 무조건 직선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딱 유일하게 앞으로 나중에도 직선을 요 스타일로 고쳐서 쓰는 공식은 딱 요거 하나야. 즉 요래 놓고 얘랑 떨어진 거리, 일단 공식 결과부터 먼저 말합시다.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요 거리 구하는 방법은, 대체 이걸 내가 몇 번을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어떻게 알려줘야 애들이 잘 기억을 할까? 밑에가 이제 루트 들어가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붙습니다. 이거 밑에까지 확장해도 되는데 여기는 뭐 양수가 100%니까 굳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내가 그렇게 막 알려주지 않았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요 직선식의 요 좌측 부분 있지? 요 직선의 요 좌측 부분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군데 거치고 가라 그랬어. 얘를 여기 넣기 전에 잠깐 일로 와가지고 교체해. x좌표 여기다 집어넣어. y좌표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 놓고 그렇게 딱 이렇게 교체를 한 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으로 공식을 외워주라 그랬어. 됐냐? 됐냐? 어쨌든 외우는 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선이 뭐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랑 바깥의 점 뭐 2,3이랑 만약에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일단 첫 번째,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직선을 저렇게 보기 좋게 고쳐주십시오. x로 잘 정리해서 1단계 준비물 이렇게 됐냐? 2단계 이제 그대로 요 공식에 대입을 해본다고 친다면 요 떨어진 거리 d는, 자, 첫 번째 x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인데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위쪽에 절대값 씌워놓고 어떻게 해라? x좌표 집어넣고 y좌표 집어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야.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거리. 됐냐? 외우는 건 외우는 거라. 이거 외워서 잘 써야 돼.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건 잘 외워서 쓰셔야 돼요. 됐지? 저건 저거야. 그 다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여줄게. 유도하는 방법을. 좀 복잡해. 참고로 밑에는 이제 좌표평면 버전으로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그거는 뭐 한번 쓱 읽어보시고, 난 그렇게 안 할 거고, 좀 더 편한 걸로 그나마 편한 걸로 할 거야. 한 번 정도는 보여줄게. 쓱 잘 따라와 봐. 자,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하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좀 도형을 좀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게. 요렇게랑 요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요 직각삼각형을 잘 주목해봐라. 요 직각삼각형이 그 공식 5개짜리 삼각형이지.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공식은 소공식을 좀 쓸 겁니다. 기억하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이거 곱하기 요거 알지, 그지? 그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할 거다. 따라서 일단 여기 길이 다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를 다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될 거야. 자, 일단 여기 좌표는 여기 x1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자식의 x좌표는 그대로 이거일 거고. 됐냐? y좌표는 이제 요 x1 여기다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하면 되죠. 여기 이제 색깔 이렇게 입혀줄게. y를 구하면 되지. 좀 복잡하다 그랬어. 그냥 눈으로 잘 따라와봐. 아, 저런 과정으로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y 눈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1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네. 즉 마이너스 b분의 a의 x1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 점의 좌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방법도 마찬가지고 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흘러가는 거를 한번 싹 잘 감상은 해봐라. 자, 그 다음 여기 좌표도 구할 거야. 여기 좌표는 반대로 여기서 옆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y좌표가 y1일 거야. 그치? 그럼 x좌표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y 자리에 y좌표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 x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이러면 마이너스 b y1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1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b y1 마이너스 a분의 c 콤마 y1 요렇게 됐냐? 됐지?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이 과정에 거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 약간 치환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세팅은 다 끝났으니 이제 할 일을 하러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점만 좀 문자로 더럽게 잡힐 뿐 계속 목표는 하나야.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소공식 써서 저 파란색 구할 거야. 그냥 크게 봐, 크게 그거 할 거야. 그거 중간 과정에 문자가 좀 많을 뿐. 자, 하나씩. 먼저 야, 선분에 이름 좀 붙여놓을게. A, B. 요거 P, 여기 잠깐만 M이라고 놓읍시다. 됐지? 자, 그래서 하나씩 구해봅시다. 자, AP 길이부터 구해보자. 자, 그러면 AP 길이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일자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지. 이렇게 일자로 된 길이니까, 그치?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지. x1에서 요거를 뺍시다. 절대값은 그냥 씌워줄게.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 점이 뭐 여기에서 있거나 이런 경우 다 포함하려면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지, 그치? 절대값 씌워서 x1 이제 빼기니까 저거 다 플러스로 바뀌겠지. by1 플러스 a분의 c. 요게 ap의 길이. 그 다음 여기 bp도 좀 해봅시다. bp의 길이는 그럼 이번엔 세로로 일자로 된 거니까 그냥 y좌표의 차이가 될 거야. 절대값 마찬가지 씌워주고 y좌표 길이 뺍시다. 플러스 b분의 c. 아이고 씨. 절대값 됐냐? 그 다음 일단 길겠지만 이제 AB 길이는 진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잘 써보자. 그럼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이야. 맞지?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이야. 그럼 따라서. 근데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식 잘 봐. 계속 뭔가 똑같은 모양이 자꾸 반복되는 게 지금 딱 보일 거야. 여기는 이제 y좌표 빼기 y좌표지. 여기서 이렇게 뺄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제곱할 거라 빼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보기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뺐습니다. 됐냐? 이제 식이 갑자기 간단해지니까 딱 이 부분 잘 봐봐. 갑자기 식이 간단해진다? 치환 하나 했을 뿐인데. 자, 이 식을 잠시 통분해 봅시다. 얘는 분모가 A니까 A로 통분 싹 가능하지. 여기는 통분 돼 있고 여기만 A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얘는 B죠. 여기는 B로 통분 싹 갈겨봅시다. 그러면 B 여기만 곱하면 되니까 BY1 맞아? AX1 있지. 알파벳 순서대로 써줄게. 즉 얘도 지금 통분해놓고 보면 자 따라서 지금 요 놈 있지? 요 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지? 바로 저 자식. 이게 이제 그리고 자네들 그 공식 외우는 그 분자에 있는 부분이잖아. 좀 이런 거, 아니 뭐야. 이런 거 그냥 자꾸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공식에 있는 분자의 대가리에 있는 모양 좀 잘 좀 기억하라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응? 좀 보라고. 치환할 겁니다. 됐지? 따라서 식이 갑자기 간단해집니다. 따라서 AP의 길이는 그냥 절대값 A분의 T. 맞지? A분의 T. 됐지? 그 다음 BP 길이는 그냥 절대값 B분의 T. 됐지? 자, 얘도 좀 간단해지거든. 왜냐면 실은 요게 이거랑 똑같아. 따라서 얘도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결국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단 제곱이 돼 있으니까 여긴 이제 A제곱에 T제곱. 얘도 요 부분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근데 제곱할 거니까 이제 절대값도 떼도 되고. 됐냐? 자, 여기 제곱 뺄 거랑 뺄 것들 이런 것 좀 잘 빼는 작업 마저 해봅시다. 일단 안쪽에 내부에서 통분을 좀 해보면 A제곱, B제곱에 그 다음 분자 쪽은 T제곱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 T제곱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부호가 결정나지 않았으면 원래 루트 밖으로 뺄 때도 절대값 씌워줘야 되지. A, B분의 T하고 절대값 밖으로 빠져나가고 루트 안에는 이제 아까 많이 보던 그 공식의 분모에 있는 부분이 등장. 이게 지금 A, B의 길이. 자, 다 끝났어. 따라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남겼지 지금. 아까 우리가 하려던 공식이 뭐였어? 소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우리의 목표물인 저 파란색 길이 D라고 합시다. 됐지? 따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저 파란색 길이는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우면 되네. AP 길이 곱하기 BP 길이에 AB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지. 됐냐? 됐지? 그대로 이제 집어넣읍시다. 자, 그대로 집어넣. 자, 요거 들어가자. 요거 들어가면 절대값 AB분의 T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위에는 얘네들이 곱할 거야. 절대값끼리 곱하면은 절대값 합체해서 한 번에 써도 되지. 그럼 AB분의 T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절대값 다 안쪽에 있으면 약분 가능하지. 여기 이렇게 지워질 거고 여기 T 약분되면 이렇게 남네. 그리고 T가 이거였잖아. 집어넣으면 끝. 됐지? 뭐 이런 과정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떤 전략을 썼는지 정도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지. 그리고 중간에 뭔가 똑같은 모양, 요 모양 만들어서 치환을 좀 했다 정도. 아마 이게 그나마 좀 보기 좋을 거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좌표 증명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단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괜찮을 거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이거고 결론은 공식 외워야 돼요. 됐냐?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했으면 그럼 그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러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안심해라. 공식이 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떠한 기술을 쓸 뿐이야. 당연히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있다. 야, 평행하지 않은, 즉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면 일치를 제외하고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이게 거리라는 개념이 있냐? 이게 거리라는 개념이 없어. 여기는 거리가 뭐가 거리인데? 뭐가 거리냐? 이게 거리냐? 없어. 거리라는 개념은 평행할 때만, 직선끼리는. 그래야 이 떨어진 간격을 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거리가 정의되지 않는다고 봐야지. 뭐 특정하게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막 됐냐? 그래서 일단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가능하며 방법을 기억해야 돼.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제 A'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 아주 간단하니까 잘 기억해라. 어차피 평행이기 때문에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이 점하고 거리를 재도 아니면 뭐 요 점이랑 거리를 재도 그러니까 어디에서 거리를 재도 평행하기 때문에 다 동일하거든. 그 점을 잊지 마시고 1단계 둘 중 하나를 골라. 네 맘대로. 계산 편한 걸 고르든가. 첫 번째, 직선 하나, 한 직선을 선택해라. 두 번째, 그 위에 점을
아무거나 이것도 오히려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아무거나 하나 찾아. 아무거나 찾으란 말은 만약에 내가 자 한 직선 선택하라 그랬지. 내가 만약 너로 정했어 하고 노란색 직선을 골랐다면 노란색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판기라고 네 맘대로 뽑아 먹으라고 0을 넣던 1을 넣던 네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하면 오히려 못해. 선택장에 있어. 1을 넣을까요? 2를 넣을까요? 네 맘대로 넣으세요. x에 뭐 하나 넣어. 그럼 y 값이 알아서 또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노란색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세 번째, 그 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되지. 즉, 이 점하고 아까 선택하지 않은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끝. 원리를 기억해야 돼. 알겠지? 됐냐? 그치? 직선은 뭐 반드시 아니 다 네 모든 게 네 맘이야. 얘를 고르던 네 맘. 만약에 이 직선을 골랐어. 그럼 그 직선 위에 점은 또 네 맘대로 찾으면 돼. 오히려 맘대로 하라고 자유도를 이빠시 주면 오히려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바로 뒤에 여기서 몇 개 해볼게. 평행 직선 이거부터 해볼게. 위에는 뭐 공식 쓰는 거니까 자네들이 하시고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그냥 1번을 해봅시다. 얘랑 일단 여기 x랑 y의 개수비 보면 뭐 평행하다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제 왼쪽에 있는 게 노란 직선, 오른쪽에 있는 게 파란 직선이라고 칩시다. 자, 기울기가 아니 뭐 상관없지만 기울기가 이 정도 되네. 파란 직선이 자, 두 직선이야. 색깔별로. 거리 재래. 첫 번째 골라라. 뭐 고를까? 왼쪽 노란색. 그래. 그럼 노란색을 선택했으면 이제 노란색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x에 네 맘대로 아무거나 너 뭐 넣을까? 뭐 17 이런 거 넣어도 돼. 나는 0을 넣을래. 편하잖아. x가 0이면 y는 몇이냐? 2네. 됐냐? 노란색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찾았지? 됐지? 그럼 3단계 이제 뭐? 요 점과 이 파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시면 끝. 따라서 얘랑 0,2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 4 더하기 1 분의 위에 절대값 씌워주고 x좌표 넣고 y좌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이니까 5고 유리화 시켜주시면 루트 5. 됐지? 계산 그지 같은 거 좋아하면 저기 0 말고 뭐 17 뭐 이런 거 넣던가 해봐. 똑같아. 그래서 17은 몇이야? 17, 몇이냐? 17, 34, 17, 36이네. 그거 갖다 해봐라. 답 나와 똑같이. 됐냐? 요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당연히 다음 시간까지 제발 공식 좀 거의 뭐 좀 손에 잘 붙게 연습해서 오십시오. 알겠지? 위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공식 쓰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 잘 읽어라. 원점과 아래 0,0이랑 거리제를 더 고마운 문제야. 됐어? 됐지? 뭐 요거 한번 해볼까? 쓴 김에 2x-4y-5는 0과 원점과 거리제래. 더 쉽지 뭐.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4 더하기 16. 그 다음 위쪽에 그러니까 x좌표에 x 넣고 y좌표에 y 넣으면 0이 들어가서 다 사라지잖아. 그냥 마이너스 5네. 자, 연습해 오시기 바래요. 다음. 자, 뭐 그냥 기본 문제니 가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결과를 줬네. 어쨌든 공식 써야지.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 4부터 곱해줍시다. 분수가 없는 게 공식 쓰기 편하니까 4를 곱해주는 거야. 선생님, 저거 저대로 두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놓고 공식 써도 되나요? 계속 말하지만 된다. 단 너는 이제 그 루트 안에 이러면 이제 루트 안에 16분의 9 더하기 1분의 이거 계산하면 돼. 당연히 귀찮으니까 저렇게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자 4 곱하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준비를 끝내시고 2,3과의 거리를 잴 거니까 그대로 공식 사용해 주면 되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9 더하기 16 분의 절대값 씌워놓고 절대값 좀 제발 잊지 마.
이 x에 넣으면 6. 얘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2k. 이거의 결과를 알려준 거지. 얘가 2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이게 2다. 에이, 진짜. 자, 그럼 저 절대값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선, 그러니까 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직선이 미정이야. 이 거리가 2인 직선을 찾으라 그런 거잖아. 그지? 그림상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야. 반대편에도 있잖아. 맞지? 한 점에서 직선 거리가 2인 직선들은 지금 그림이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지 않더라도 이 절대값 때문에 당연히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절대값 좀 제발 맘대로 뺏겨 먹지 좀 마. 이거 5죠? 넘어가면 10이네. 이러면 이거는 뭐 범위나는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뿔맛 10 이렇게 뺏길 수 있는 녀석이지. 따라서 이 k 값은 플러스 10인 경우엔 16, 아니면 마이너스 10인 경우엔 마이너스 4니까 k 값은 8,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래서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고. 됐지? 절대값 맘대로 날리지 마십시오. 자, 다음, 수직 조건 나와 있네. 요 직선의 수직이고, 자, 수직인 기울기 구하러 먼저 구해봅시다. 수직 힌트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은 실은 수직 힌트만 주고 빠지는 애야. 쟤 갖다가 막 이상한 짓 하지 마. 얘 기울기 몇이야? y 눈으로 정리하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그럼 그 자식이랑 수직인 기울기는 3분의 4. 괜찮나? 곱해서 마이너스 1. 맞지? 따라서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이라는 힌트를 줬네. 됐냐? 됐지? 따라서 자, 이제 얘를 다 썼어. 이거 있지만 얘랑 자꾸 막 원점이랑 거리 재고 그러지 마라. 얘는 지금 기울기 힌트 주려고 잠깐 사용된 녀석이야. 볼장 다 봤으니 까버리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기울기만 알고 있는데 거리가 1인 직선 구하는 거야. 따라서 기울기만 알고 있으니 그럼 그 직선은 이렇게 미지수로 세팅할 수 있겠지. 지금 이 직선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1이라고 준 상황인 거야. 문제를 잘 이해하십시오. 됐냐? 굳이 한번 이제 뭐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래도 그림으로 현 상황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뭐 이런 거는 시험 때는 당연히 빠르게 풀어야 되지만 평소에는 지금 그림상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는 뭐 한 번 정도 자꾸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좋으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해봐도 좋아. 그림으로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 저 직선을 좀 그려야 되니까 저 직선을 잠깐만 그릴 준비를 좀 해볼까?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y좌 좀 넉넉하게 해야 되겠네. y좌편 마이너스 4분의 1에 기울기가 넷, 하나, 둘, 셋, 막 요 정도 생겼나 봐. 이 직선이랑 수직이면서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인 요거 찾으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도 저 직선이랑 수직이면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인 지점 있을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구했던 요 직선의 기울기 구했던 게 요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였던 것이고,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저 하얀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것이었고, 즉 이 노란색 직선들은 기울기는 고정해 지나가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직선식을 이렇게 형태를 잡은 거고, 그래서 얘랑 원점이랑 이 직선과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가 1이다 라는 식을 세우려고 준비한 겁니다. 됐냐? 이렇게 그림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상상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 가자. 이거 분수부터 풀어주자. 양변에 3 한 번 곱해주고 플러스 3k. 보기 좋게 공식 쓸 준비 잘 해주시고 3k는 0.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1이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씁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바로 5라고 쓸걸. 일단 지금은 천천히. 그 다음 절대값
0 들어가면 사라지고 0 들어가면 사라지고 3K만 남네. 그리고 이것이 1이다. 됐지? 이거 루트 25니까 5고요. 곱해서 넘겨주면 결국은 요렇게. 따라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두 개 나오네요. 모두 구하시오잖아. 즉 K 자리에 플러스 는 거랑 마이너스 는 거랑 두 개 답안지 써주시거나 뭐 고르거나 뭐 아니면 뭐 시키는 대로 나머지는 하시면 되겠지. 됐지? 갑시다. 평행한 두 직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택 장단점이 있어. 이것도 이제 지금 결과를 알려줬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충 그린다 치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직선을 골라서 점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알고 있는 직선 위에서 점을 찾게 되면 예를 들면 점 좌표는 확실하게 나오겠지. 0 집어넣으면 5지요. 그럼 이제 얘랑 여기 미지수가 포함된 얘네 둘의 거리를 식을 써야 될 거고. 반대로 미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점을 찾으면 당연히 점 좌표가 미지수로 잡히겠지. 근데 아는 거랑 직선 거리를 재게 될 거야. 맞아? 됐지?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형태에 따라 어느 게 좀 더 계산이 편할까 정도를 살짝 생각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큰 상관은 없어. 뭐 마지막에 쓴 거 이걸로 해볼까? 이 위에 x에 0을 넣고 y가 k임을 알아서 파란색 직선 위에 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사이의 거리를 잴 겁니다. 꺼져. 이거 거리 재면 정답인 거야. 그치? 그래서 거리 잽시다. 0,k 잘 써주시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자 4 더하기 1에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겠네. 얘가 2루트 5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절대값 이거 그냥 안에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이 루트 5죠. 넘어가면 10이네. 이래 놓고 k 구하시면 되겠지. 됐지? k-5가 뿔마 10 해서 k 값 나오네요. 됐냐? 근데 k 값이 지금 확인 끝까지 해봐야 되겠네. 하나가 15고 하나가 마이너스 5니까 근데 문제 사이에 뭐 별다른 말이 없네. 모두 구하시오네. 조건 없죠? 그러면 이제 둘 다 답이 되겠네. 됐지? 밑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자 129번이나 130번 그냥 130번 볼까? 이런 것도 은근 많이 놓친다. 계속 줘서 그렇지. 이건 지금 직선 쪽에 미지수가 좀 더 있거든. 근데 애당초 평행한 두 직선이야. 평행한 두 직선이래.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했었던 기술을 써라. 이거를 요 A를 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를 안 구하고 그냥 갑자기 거리부터 재려고 자 직선 고를까 이러면서 직선 고르고 있어. 평행하다라는 힌트가 깔려 있는 거잖아. 그지? A는 구하고 가라. 평행이래잖아. 아까 이제 그 방법을 쓰면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 그런데 상수항 쪽은 달라야 되는 이걸 이용하면 지금 A 값은 구하고 시작해야 돼.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면 두 직선이 평행이란 힌트는 준 거야. 맞지? 됐지? A는 구하고 문제를 풀어라. 저 말 하려고 잠깐 본 거야. 됐지? A를 저걸 그냥 데리고 가면 식이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하다라는 힌트를 은근 나름 놓치지 좀 마. 알겠지? 얘도 그래. A 구하고 문제 풀어. A 구하고 문제 풀어. 평행하대잖아. 그치? 좋아. 다음. 이제 직선 기술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좌표 평면 단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스킬이 늘어난 것들이 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세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넓이. 아마 좌표 평면 쪽 단원에서는 세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지? 앞에 여기 직선 배우기 전에 직접 거리를 구했어야 됐지. 막 계산했어. 직접 거리를 구했어야 했어. 막 계산했어. 직접 거리를 구했어야 했고 그때는 특수하게 직각 삼각형밖에 없었을 거야. 그때는
그리고 거리 구해놓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피타고라스 정리 되네? 여기가 수직이구나. 오케이, 밑변 높이. 이렇게 구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동시에 뭐도 알려줬냐? 요거도 알려줬지. 이거 안 까먹고 있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발끈 쓰셔도 됩니다. 써볼까, 오랜만에? 좌표 돌아가면서 쓰라 그랬지. 지금은 셋 다 그지 같네.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자. X좌표 돌아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처음 거 다시. X좌표 A, B의 Y좌표, B의 A의 Y좌표, B의 Y좌표, C의 Y좌표 처음 거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씌워놓고, 자, 하얀 거 곱하면 몇이야? 4, 12, 5네요. 이러면 21 빼기. 일단 파란 거, 자,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8이지. 몇이냐? 마이너스 21이네. 이러면 42잖아. 정답 21. 됐냐? 당연히 내신용으로는 이게 좋을 수 있고, 그 다음 내신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연습용으로 지금 이렇게 푸는 것도 반드시 연습하길 바래. 즉, 실은 1단원에서 했던 점 3개 있네. 그러면 AB 거리 재야 되고, BC 거리 재야 되고, CA 길이 재야 되고, 요 작업은 이제 잠시 접어도 저건 별로 직각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법을 연습하기를 바래. 일단 어느 정도는 그림을 잘 찍어봐. 이게 기술 연습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저 신발끈은 당연히 잘 외워뒀다가 혹시라도 시험 때 이게 나온다면 시험 때는 빨리 풀고 넘어가시는데, 이 기술 연습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신발끈 공식 쓰는 건 쓰는 거고, 직접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구해서 하는 거, 이거 연습 반드시 해라. 일단 신발끈 하고 답 쓰고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가지 마라. 알겠지? 이거 연습 꼭 해. 이래야 직선을 가르는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나? 이제 너네들은 다 배웠어, 기술. 좀 이따가 이제 내심 구하는 것도 다시 할 거야. 내심도 이제 따르게 구할 수 있어. 자, 일단은 지금은 그림을 어느 정도 딱 그려보면, 일단 눈치 있게 이런 거 빨리 확인할 수는 있어. 수직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 맞아? 점과 점 사이 거리 때는 수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구해서 피타고라스밖에 없었는데, 이젠 자네들이 기울기 기술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90도가 의심되는 지점이 있다면 빠르게 기울기 확인 좀 해봐. 직선 AB의 기울기 뭐야? 5분의 3이군. 그지? 이거 빼기 이거 분의 이거 빼기 이거. 그치? 그 다음 여기 직선 BC의 기울기는 몇이지? 하고 기울기 체크하는 건 오래 안 걸리잖아. 그치? 1 빼기 요거 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리고 기울기 비교해봐. 까비. S. 수직은 아니네. 곱했는데 마이너스 1. 그럼 즉시 수직이네.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2번 쓰면 끝나는 거고. 됐냐? 지금은 아깝다. 수직은 아니었군. 수직 검사를 하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 직선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됐지? 그림 적당히 그려본 다음에 수직으로 의심되는 지점, 기울기 빨리 체크해서 수직 찾는 거 오래 안 걸려. 찾으면 게이득, 못 찾으면 뭐 아까비. 됐냐? 그럼 이제 뭐 할까? 밑변 높이 구해야지. 됐냐? 따라서 네가 밑변을 하나 설정하세요. 뭐 밑변할까? 이것도 맘대로 해. 뭐 밑변할까? BC. 그래. 지금부터 너를 밑변으로 임명하도록 하지. 자, 그럼 일단 내가 해야 될 일들 딱딱 정리되겠어? 밑변의 길이는 필요하니까 BC의 길이는 구해놔야지. 루트 52구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높이 구해야 되잖아. 얘를 밑변으로 뒀으면 이놈의 높이는 A에서 빨간색 직선과 떨어진 거리를 재야 높이가 되겠네. 됐냐? 그러니까 오늘 배운 기술을 써야 되겠네.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높이네. 그럼 이제 자네들은 능숙하게 요 빨간색 직선 BC의 방정식을 마찬가지로 빠르게 구해줘. 이래야 직선 기술이 늘지. 자꾸 구해봐야. 기울기 빨리 구하자. 4분의 마이너스 6.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만. 그럼 공식 이용해서 직선식 세우는 건 빨리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직선을 잘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양변에 2 한번 싹싹 곱해주고 여기로 샥 넘겼어. 이 정리하는 계산 정확도 및 스피드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신발끈에 취해가지고 공식 쓰고 정답 땡, 공식 쓰고 정답 땡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직접 연습해봐. 알겠지? 얘랑 저 2,5라는 A좌표랑 거리를 재면 이게 높이가 되겠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공식 잘 써주고 분의 몇이야? 6 더하기 10 더하기 5 따라서 루트 13분의 21이 높이가 되겠네. 밑변 높이 다 구했다. 얘도 슬슬 끄집어 볼까? 이거 뭐야? 2루트 13 아니야 이거? 4. 됐지? 끝! 따라서 이 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끝이겠네. 루트 13 아이고 이쁘다. 타탕 날아가고 아까 신발끈으로 구한 거 똑같이 나왔지. 됐냐?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자유롭게 내가 만약에 이걸 밑변으로 하면 이거 직선식 빨리 딱 구하고 점이랑 거리 재고 이런 거를 연습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험 때 이대로 나온다면 그냥 빨리 신발끈 쓰고 넘어가는 게 맞고. 됐냐? 됐지? 직선 다루는 스킬을 여기에서 많이 올려주셔야 돼. 밑에도 마찬가지고. 앞에 좌표 평면 단원의 그 스텝 2에 있는 21번 문제인데 A좌표가 마이너스 2,1, B좌표가 1,4, C좌표가 3, 마이너스 2로 요래 놓고 외접원 넓이 구해라 라는 문제였어. 다시 말해 외접원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지금 이렇게 점 3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당연히 외심, 즉 외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지. 결론은 외심 좌표 찾기야. 됐냐?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 그냥 뭐 그림은 대충 A좌표 마이너스 2,1 그 다음 B좌표가 뭐 한 여기쯤 1,4 그 다음 C좌표가 뭐 여기쯤. 그러니까 좌표 평면 단원 즉 직선 기술을 배우기 전에는 자네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이 외접원 찾는 작업은 이거밖에 없었지.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고 식 세우는 거밖에 없었잖아. 기억나지? 그치?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치?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 BP랑 CP랑 같다. 등식이 총 3개 나오는데 셋 중에 2개 골라서 연립하고 그렇게 구했어. 맞아? 자, 이제 직선 스킬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외심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네. 외심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떨어진 거리가 같다였지. 두 번째가 뭐였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거든. 외심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여기 AC의 수직이등분선과 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들의 교점이 외심의 좌표였지. 됐냐? 이거 이제 갖다 색깔로 봐. 여긴 다를 수 있어. 됐냐? 외심의 성질이 이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무슨 기술 쓸 수 있어? 아까처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3개의 수직이등분선 중에 2놈 골라가지고 그 2개 교점 구해도 돼. 됐냐? 파랑이랑 하양이랑 구해볼게. 즉 수직이등분선 구하기로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얘랑 수직이등분선 구하려면 첫 번째 중점부터 구해야 되지. 중점 구합시다. 1 더하기 3 나누기 2. 그 다음 4 더하기 2 나누기 2. 중점 확인. 그 다음 기울기 구합시다. B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BC의 기울기는 자 10 빼기 이렇게 갑시다. 2분의 마이너스 6이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그거랑 수직인 요 자식의 기울기는 몇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수직인 기울기는 3분의 1이겠네. 됐지?
그럼 이거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찾았어. 즉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이게 요 자식. 됐지? 이제 파랑이 찾읍시다. 직선의 숙련도에 따라 외심 구할 때 이 방법이 더 빠를 수 있어. 이건 이제 실은 숙련도 문제인데 직선도 숙련도가 딱 높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도 숙련도가 높다. 동일 숙련도라 치면 직선 쪽이 더 빠를 거야. 자, 그 다음 요거 구하러 갑시다. 얘도 구하러 가자. 파란색은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 중점부터 구하자. 다 둘의 중점. 아이고 계산이 좀 짜증나겠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도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였어. 그나마 나을 거야.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네요. 됐지? 그 다음 요거 기울기 구합시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자 1 빼기 이거분의 4 빼기 이거. 기울기는 깨끗하다. 1이네. 그럼 요 노랑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요 노란색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다시 말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요. 됐지? 둘의 교점 구하시면 외심좌표 끝. 연립 바로 가자. 빼버리자. 그러면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는 0인가? 상상 약분하면 x좌표 4분의 5네요. 그럼 이제 y좌표는 4분의 5 집어넣으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3. 이렇게도 외심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됐지? 됐지? 이제 직선 기술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네들의 좌표 평면에서의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요. 자, 연습해서 레벨들 올리도록 해라. 각 이등분선 구하기 갑시다. 자, 이걸 하려면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 자취 구하기. 직선을 내가 이렇게 시작해줬지. 그래서 자네들에게 직선이라 하면 A, B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기울기가 일정한 자취를 구해라 라는 거라 해서 자취 구하는 거 뭐라 그랬어? 해당 점 하나를 랜덤하게 변수로 하나 설정해서 얘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 구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나왔던 게 변수 놓고 정의대로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계산 딱 써가지고 얘가 항상 m인 도형 하면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얘를 단지 우리는 이제 y는으로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됐냐? 이걸 잊지 마. 어떤 도형의 자취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그 해당 녀석을 새롭게 변수로 세팅해서 이걸로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행위가 바로 이거거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예? y는 이라고 해보자. 자, 일단 그릴 준비 좀 해봅시다. 얘가 이거고 하얀색으로 할까?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몇이야? 플러스 2분의 1이네. 뭐 그냥 기울기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인가 보네. 참고로 둘이 수직이지. 곱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둘이 수직이지. 물론 지금은 수직인 건 뭐 딱히 써먹을 때는 없어요. 됐냐?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 맞아. 문자 그대로 얘네가 이루는 요 각을 정확히 반땡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뜻이야. 됐냐? 당연히 두 개 나와야 정상이야. 요쪽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딱. 됐냐? 알아서 계산상에서 알아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너네들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면 돼. 저 노란 직선과 노란 직선과 하얀색 직선을 각을 반땡하는 요 새로운 도형의 자취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냐? 됐지? 따라서 자취 구하는 방법 뭐라고? 여기에 점 졸라 많은 거 보이지? 여기에 점이 무수히 많은데 아무거나 한 놈을 잡아와서 변수로 세팅. 됐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소문자 x, y가 잔뜩 사용돼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자네들의 목표를 확실히 해. 지금부터 너네들은 얘랑 얘로 관계식 세우면 끝인 거야. 됐지? 자, 그럼 관계식 세울 재료가 뭘까? 각 2등분으로 관계식 세울 재료는 딱 기억해줘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합동을 이용할 거야. 이 점은 두 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거거든. 맞지? 어떤 그림이든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렇게 반땡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직선은 해당 각각 따로 개별 직선들의 90도로 꽂아보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랑 길이가 같겠지. 다시 말해 떨어진 거리가 같다. 각 2등분성에서 관계식 세울 때 사용할 재료는 이거야. 알겠지?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 자, 재료 구했잖아. 자, 노란색 직선식은 지금 현재 2x-y-1은 0이야. 그 다음 요놈 직선식이 지금 x 플러스 2y-1은 0이지. 그대로 할 거야. 얘랑 거리가 얘랑 거리랑 같다 하면 끝이다. 됐지? 변수, 소문자, 대문자 구별 확실하게 해줘. 2x-y-1은 0과 대문자 x, y라는 놈과 떨어진 거리. 자, 그럼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5죠. 분해. 그대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절대값 빼먹으면 절대 안 돼. 됐지? 이게 뭐 잰 거? 여기 거리 잰 거. 이제 여기 거리 잽시다. 자, 여기 거리 내가 바로 잴게. 요 놈이랑 x 대문자 왕x, 왕 y랑 거리 재면 되지. 그럼 분모는 여전히 루트 1, 그러니까 1 더하기 4니까 루트 5 똑같네. 그 다음 분자 쪽이 이제 여기 x 들어가고 y 들어가서 여기 집어넣어주면 완성! 이거야. 물론 정리해야지. 자, 루트 5는 양변에 싹 날려도 되고, 그럼 이제 절대값 두 개 붙죠. 야, 이거 공수 1, 절대값, 이렇게 생긴 절대값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뭐였냐? 이렇게 돼 있는 절대값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이 뭐였냐? 그냥 뿔마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냥 한쪽에 마이너스 뿔마스 붙여서 이렇게 뺏기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나와.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이쪽일 거야. 됐냐? 알아서 계산하면 계산식이 두 개가 나온다. 따라서 절대값 루트 5는 지금은 날려도 되고. 자, 한 번은 그냥 뺏긴 걸로 가자. 한 번은 둘 다 절대값이 그냥 제거된 버전. 자, 이러면 계산하면 x 마이너스 3y는 0이네. 첫 번째 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호가 바뀐 거. 이렇게 된 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걸로 가자. 그럼 정리하면 뭐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네. 오케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라 내가 구분하려고 대문자 x 박은 거야. 그치? 답안지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저거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문자로만 바꿔서 작성해주면 두 개의 각 2등분 직선식을 다 구한 겁니다. 됐지? 쉽지는 않지만 잘 연습해 보길 바래. 이 변수 세팅은 나는 일부러 대문자로 아마 해설지가 A, B, 그걸 뭘로 하냐? 얘도 똑같이 소문자로 하네. 하여간 저거 저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날 따라 해라. 나중에 자취 문제는 이거 말고도 더 많거든, 시리즈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새롭게 잡은 새로운 변수로 내가 지금 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대문자로 하는 거니까 날 따라 해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 다 같은 말이야. 구하래.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맞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바로 각 이등분선 말하는 거야. 말만 바꿔놓은 거니까 잊지 마라. 떨어진 거리가 같은 직선이 바로 각 이등분선을 말하는 거야. 어느 점을 잡든 떨어진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말이야. 같은 말. 해야 되는 행동 똑같아. 알겠지? 점 하나를 새로운 변수로 잡고 또 아까처럼 이제 얘랑 거리랑 거리가 같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또 절대값 모양이 나오면서 알아서 답 두 개가 각 이등분이 이쪽도 되잖아. 그치? 알아서 답이 두 개가 다 나올 거다. 됐지? 여기 요거 지금 신발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발끈인데 하나가 원점인 경우라 내가 알려준 신발끈 모양보다 뭔가 되게 단순해 보일 거야. 근데 이게 하나를 원점으로 고정한 경우라 그래. 하나를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건 됐으니까 그냥 신발끈 쓰시면 됩니다. 됐지? 하나가 원점이면 자연스럽게 식이 저렇게 돼. 해보면 알아. 하나가 원점이잖아. 이거 가지고 신발끈 돌려봐. 돌려보면 좀 편하거든. 당연히 얘를 여러 번 써야지. B 다시 원점. 그 다음 다시 원점 A, B 원점. 요래 놓고 신발끈 써보면 0, 9, 0, 여기도 0, 이거 5, 이거 0이라 결국은 중간에 하나만 남거든. 됐냐? 그러니까 그냥 신발끈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가 원점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신발끈 하시면 되는 거. 됐지? 물론 직선으로 직접 구하는 것도 연습해랑.